여러분,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알로하. 오늘 제목, 중국 경제 이대로 망하나, 이런 내용인데요.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피크 차이나, 중국의 일본화. 요즘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중국의 고도 성장 시대가 저물었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던 사실. 이제 알았나요? 박미TV 또 잘난 척 한번 해야 되네요. 중국은 망할 것이다. 망하는 나라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사우디도 제가 집어넣었었고요. 베네수엘라, 할 거 없이 그리스, 터키 다 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또한 그럴 것이다 했는데, 중국은 지금도 뭐 석사,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프로, 중국의 프로들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중국이 망할 수 있느냐, 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따구 소리 하는 거 보니 중국에 다니면서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8월에 불거진 비구이 위안 아시죠? 사태를 계기로 중국 경제 폭망론이 한층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의 긴 침체에 갇혀 이대로 폭삭 가라앉을까요? 중국의 가장 위험했던 부동산 위기 진앙, 비구이 위안 7,100억 채권 상환 연기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 가지고 지금 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디폴트 위기 일단 피했지만 남은 채권 만기가 줄줄이 도래한다라는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중국 정권에다가 지금 돈 좀 홍다처럼 밀어다오, 찍어서 주던가 뭘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돈들 빼돌리느라 엄청나게 바쁘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할지, 한 번도 경기 침체를 겪어보지 못한 중국으로서는 아마도 피토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비구이 위안이 앞으로 갚아야 할 채권 원리금 총액은요 157억 200만 위안, 약 2조 8,6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번 채권단의 결정에도 비구이 위안의 유동성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지난 7일 지급하지 못한 달러 채권 2종 이자 2,250만 달러, 상한 유예 기간이 다음 주 끝나고요. 10월 그리고 연말 내년 초까지 채권 만기가 줄줄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31일 비구이 위안의 신용등급을 신용회복 가능성이 없는 디폴트 임박 상태인 CA로 강등했다고 합니다. 손 벌리고 있는데요. 어디에? 중국 정권에 또다시 헝다처럼 뭔가 찍어가지고 돈을 또 밀어줄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자기네 중국 돈 위안화가 하염없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하락이 되고요. 피치 못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중국의 비밀스러운 문제점이 상당히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 일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서 디폴트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는 30일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에서 채무불이행 디폴트 발생했으며 자산의 질이 악화했다고 밝혔다고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이날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은 다만 자사의 LGFV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은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특정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돈이지만 공식 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 탓에 중앙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월가의 투자은행 IB, 골드만삭스는
LZFV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 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 달러, 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3경원 23조 달러. 오 마이 갓. 중국 경제 둔화 속에 GDP의 25%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디플레 공포에 부동산 위기까지 흔들리는 위안화. 자,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요. 다 부동산 업체 디폴트 위기까지 겹치며 위안화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른 강달러도 위안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요. 중국의 경기 개선 없이는 당분간 위안화 반등이 어렵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죠.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위안화 걱정입니다. 한국도 중국에 아무래도 힘 떨어지면 함께 가죠. 안개 속 중국 경제 짓눌리는 위안화의 가치. 위안화 추락은 중국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경기 회복 없이는 위안화 가치 반등이 어렵다.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덮친 중국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위안화가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IB 투자은행들은 최근 중국의 성장 전망을 줄줄이 하향 중입니다. JP 모간 체이스는 지난달 올해 중국 성장률을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춘 4.8. 아하,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죠, 예.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는 점도 위안화 가치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계속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망하는 기업들, 헝다도 조금 미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최근에는 초과 저축을 소비 진작으로 돌리기 위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방어 시사에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단시일 내에 경기 부양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동안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약세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연말로 갈수록 달러 약세가 예상되면서 위안화는 일부 되돌림을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안타깝네요. 중국 이렇게 빨리 쪼그라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앞을 알 수 없고요. 특히나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되는 거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정보를 잘 받으시고 서로가 서로 잘 이끌고 도와주면서 가야 된다. 여기는 하와이였습니다. 마할로. 여러분 건강하세요. 마할로.